이 세상을 체인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섹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겠다 싶어서 매달 2명씩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대책의 후원자이신 우리 한창호 대표님을 모시고 후원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 기아대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있는 한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주식 전문 투자자가 되셨는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좀 부유하게 살다가 집이 좀 사업이 안 좋아지시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30몇 년간을 살면서 남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주식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주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도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 가치를 가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주식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봤으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가 내 몫인가 보다. 이런 것이 자기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 없이 덤벼들면 굉장히 낭패를 보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어떤 거든지 대학을 가려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우리나라에 2,000 종목이 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2,000 종목이 넘는 주식들이 어느 한 섹터에 속하에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주식은 반도체, 이 주식은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섹터에 속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체인저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섹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전체적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들고 그러니 제 생각에는 어느 한 섹터에 대해서 하면 그만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섹터를 정하셨으면 그 섹터에 맞는 경제 공부를 먼저 하시고요. 근데 경제 공부를 하면서 주식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식 공부는 어쩔 수 없이 병행하셔야 해요. 그렇고 그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 전 소득을 기아대책을 통해 후원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께서 그러신 말이 있었거든요. 반장 중에 너만 등록금 안 냈어. 계속 창피하니까 엄마가 오늘 엄마를 못 뵀어요. 뭐 아빠를 못 뵀어요. 막 그러면서 연장을 하다가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어려운 애들한테 그래도 교과서라도 한 권 살 수 있는 여유는 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결심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차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읽는데 시편 116편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가 나의 서원을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시행하리니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 제 마음판에 와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게 내게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옆에서 조금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매월 2명씩 아동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쌍둥이 여자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녀로. 네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내 아이들처럼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덧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은 2명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쌍둥이여서. 네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제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좀 제가 학원 일을 하면서 새벽에는 김밥 장사를 좀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와이프는 울고 있고 왜 우나 봤더니 이제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끊긴 상태. 네, 전기가 끊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중에 끊었더라고요, 관리소에서.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전에 어디 프로에서 봤던 것처럼 션이 천 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후원 아이는 아이들이. 아, 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겠다 싶어서 매달 2명씩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33명의 후원의 아동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후원 아동들에게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나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힘들게 또는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더라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그대로 끝인데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언젠가는 결국은 꼭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끝이니까 힘들더라도 예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맨날 하셨던 말씀처럼 버텨라, 버텨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버텨라. 한창호 대표님 모시고 나눔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더 잘 되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2명이 아닌 곱하기 4명으로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우리 대표님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